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분위기 브레이커세요. 그러면 이제 상철, 옥순, 광수 요 관계로 돌아와서 상철님, 옥순님 랜덤 데이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 커플은 랜덤을 안 했어야 돼요. 만약에 진짜 이제 옥수님의 마음에 상철님이 1순위여서 이제 상철님으로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 데이트는 더더욱이나 망한 데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하시잖아요.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급한 마음은 알겠어. 연상의 누나를 잡아야겠다는 그 급한 마음. 근데 상철님이 나 뭐 웃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게 잘못 인지를 일단은 하신 게 스타트가 잘못됐었죠. 웃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루즈하게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진지한 너의 얘기가 아닌 우리 자세히 들어보시면 상철님과 옥수님은 본인들 연애 스타일과 결혼관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게 없어요. 특히 옥수님은 말을 굉장히 아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연애하면 이런 연애 스타일이야, 뭐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바람이 크게 없어요. 들어보면 그냥 상철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장구만 쳐주시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철님이 소위 말해서 들어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옥수님은 먼저 이게 주제나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상철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주절주절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끊임없이 본인에 대해서 본인 PR과 함께 막 이렇게 막 주절주절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같은 얘기를 해도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철님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옥수님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드실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렇다고 목소리 톤의 톤다운이 심하신 분도 아니고 목소리 안에 감정이 섞여서 와 했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도 안 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3일차 오전부터 랜덤 데이트를 가는 그 저녁까지 한 사람과만 대화를 하신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도 좀 힘들 것 같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다 중간에 광수님 얘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광수님과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편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입장과 이건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상철님은 옥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짧아도 힘들거든요. 근데 종일 들었어. 이 랜덤 데이트는 망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가 되신 거죠. 왜냐면은 아무도 옥수님과 대화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럼 옥수님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가 상철만 하고만 얘기를 했으니 다른 분이랑도 얘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상철님 덕에 하셨죠. 광수님 기다리고 있다니. 그러니까 그 대화는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은 광수님도 원픽이 옥수님이신데 대화할 그 여력조차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광수님이 힘드시겠지만 옥수님을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세요. 기다리셨다 하니까 옥수님 입장에서도 그 얘기 듣고 온 것도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겠죠. 그리고 옥수님의 물음표가 있었죠. 이혼 사유. 그걸 명쾌하게 일단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님이 모든 게 해결되셨죠. 물음표가 있던 게. 그러면 이제 이 삼각관계는 미궁으로 가겠죠. 옥수님은 그냥 광수님이랑 결이 조금 더 맞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느낌, 제 느낌상 그래요. 거기도 연상연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철님보단 광수님이 옥수님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내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편안한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지켜는 봐야겠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셔야겠죠. 일단 옥수님이 광수님과 옥수님이 얘기를 좀 더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낯설에서 잘 보기 힘든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남자들끼리 대화 신청을. 좋게 보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면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그냥 답답하니까 이 형이랑 잘 지내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용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꼬아서 보면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
이미지 관리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해요. 왜냐면 이제 지켜본 상철님 느낌이 이게 뭐 폄하를 할 생각은 아니지만 왜냐면 옥수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옥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되게 기분 나빠하셨어요. 이거는 쟁취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뭐 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형님 이거를 다 같이 하는 건데 저 혼자 옥수님 시간을 쓴 것 같다. 그리고 거기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럼 옥수님이랑 시간이 아예 없진 않지 않았냐? 근데 왜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 됐냐? 거기서 근데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옥수님이 힘드시니까 좀 쉬시라고 저는 뒤에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니까 약간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상철님이. 그리고 자기는 이런 거를 담아두거나 놔둘 수 없는 성격이라서 얘기를 한다라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광수님이 옥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자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제 옥순한테 얘기했던 광수님에 대한 얘기를 상쇄시키려면 이미지를 바꾸려면 내가 광수님한테 사과를 하면 광수님이 사과를 받았다는 얘기를 옥수님한테 하지 않을까? 그럼 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도의 전략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그게 있는 그대로 안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과가 진심이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뜨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옥수님이 그러니까 상철님이 옥수님한테 광수님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옥수님이 그건 잘못했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죠. 근데 그걸 차에 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편드는 것 같았어. 옥수님이 난 누구의 편도 아니야 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광수님 얘기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고 일어났어. 정리를 했어. 광수님을 불렀어. 사과를 했어.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사과한다는 그 내용이 광수님과 옥수님이 대화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옥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광수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이미지의 호감도는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냥 빌드업인 것 같아요. 작업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대화를 한 광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과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어른스럽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뭐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 광수님이 하는 행동에서 봤었을 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겠다라고 해서 하신 행동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물론 다 안 났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꽂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상철님이 여기저기서 꽂히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꽂힌 부분들이 하나같이 좀 자격지심과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타켓이란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를 다른 분이 좋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싫은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리적인 문제, 나이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자녀 문제까지 다 합하면, 지금 상철님이 광수님보다 나은 점이 없거든요. 왜냐면, 옥수님과 광수님 같은 서울이세요. 경기도였나? 뭐 어쨌든 그래도 가까우시거든요. 근데 옥수님과 상철님은 이렇게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실 예정이죠. 이게 연애도 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상철님이 서울로 옮긴다고 해도 좀 애매해지죠. 그리고 일단 상철님은 자녀 있으시고 자녀 없으시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과 그래도 그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오는 차이 나는 거는 차이가 좀 나죠. 그래 봤을 때는 상철님이 급해요, 마음이. 광수님이 뭔가 옥수님을 휘어잡게 되면 자기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광수님한테 집착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집착할 시간에 옥수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본인 얘기하지 말고,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본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해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대답은 뭐냐면, 많이 힘들었어? 고생했네. 가 모범 답안이에요, 원래는. 근데 상철님은
뭘 그렇게 힘들게 하던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가 먼저 나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대답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을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왜냐? 나도 힘들었거든. 나도 오늘 일하고 왔거든. 나도 힘들거든. 내 얘기를 먼저 들어가 될 것 같아서 과연 이 관계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철님 사주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왜 한지 모르겠어. 이마까지 좋았어. 거기서 끝났어야지. 그 뒤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거를 제가 입으로 내뱉기가 좀 그래요. 그래,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뒷얘기 뭐라 했는지. 진짜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굳이 그거를,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결혼도 필요 없어. 그냥 연애라도 하면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썸이잖아. 알아가는 단계잖아. 아직까지. 그리고 그거를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사주를 보고 왔다.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더라. 거기서 끊어도 되잖아. 근데 그거를 뭐 이마가 좀 돌출되신 분, 뭐 아니면 그 날짜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원할 거다. 이렇게까지 옆에 광수님 계시잖아요.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사과를 하러 가신 거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날 이제 그런 대화를 했던 게 그렇게 본인은 그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게 상철님도 생각을 되게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하죠. 여러 명이 있는데 상철님은 계속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아예 파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분위기 브레이커세요. 이게 과연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정상적인 건지. 그러니까 꼭 그 자리를 뭐 내가 그 기분을 맞춰줘야 돼,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심지어 상철님이 막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막내로서의 보여주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사회가 도시가 싫어요라고 하시긴 하시겠죠. 근데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 낯설에서의 공용 거실뿐만 아니라 사회 나와서 회사에서도 그건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미팅을 하는데 미팅 내용만 하고 뭐 이렇게 회의하는 내용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진지하게 일 얘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회식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못 맞추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브레이크 벌써 2번 내셨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낄낄빠빠 옛날 거긴 하지만 이거 말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없네요. 지금 낄낄빠빠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낄 때 끼고 빨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분위기 여기도 영수님처럼 말이 보살인 입을 좀 여미세요. 들어요. 귀만 열고 여미어요. 그래야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육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가장 그래도 웃겼다고 해야 될까요? 영수님. 사람이 순하긴 해. 순해요. 정말. 근데 옛날에 약간 본인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내가 옥수님과 대화를 해보진 않지만 내가 상위권에 있지 않겠냐.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 그런 근자감은 어디서 이것도 옛날 말인데 어쨌든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근데 이분이 또 영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끝까지 그 얘기를 듣고 계세요. 그 장면 영상 올라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봐도 와 좀 심한데 싶을 정도로 하셨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근데 그걸 끝까지 들으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과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찐으로 돌아서시는 표정이 압권이에요.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참아주셨어요. 왜냐면 썸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심지어 와이프도 아니잖아?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어. 화를 내지 않아요. 짜증도 내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그래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만 나오세요. 순해요, 사람이.
반전 매력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언급 안 하셨던 영철님과 경수님은 좀 떨어지십시오. 각자 짝 만들러 온 거지 친구 만들러 온 거 아니잖아요. 베프 찾기 프로그램이 아닌데 좀 신경 좀 쓰세요. 영자님한테. 영철님 나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만해요. 뭐 나이 40 넘었는데 안 해봐서 몰라요는 무슨 노력도 안 해요. 그럴 거면 왜 나왔어. 노력을 하세요. 본인 여자가 되고 싶다. 하고 싶 생각이 없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러시나? 경수님이 더 좋으신가 봐요. 이럴 거면은 여성분들 말처럼 둘이서 형커 체커 다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두 분이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개선을 좀 하시고 그 외적으로 지금 삼각관계가 두 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영수님은 전략가신데 아주 허술해요. 무슨 약속을 10시 20분이고 10시 40분에 잡고 무슨 뭐죠? 내가 이 사람한테 순위권이 없으면 너한테 올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자신감이 있으시다니까. 내려놔요. 영수님은 아무데도 순위 없어요. 내려놔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술 좋아하고 흡연하시고 사람 좋아하고 이래놓으니 말 때문에 마이너스 주고 막 이런. 이번 기수는 참 입을 여미셔야 되는 분이 너무 많네요.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6화는 혼돈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혼돈인데 그렇게 큰 혼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거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서는 이제 혼돈이 보이기 시작했고 삼각관계가 두 파트가 나오죠.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영자님이 점점 영철님을 밀어낼지 않을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7화입니다. 그리고 7화에 드디어 여성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게 아마 가닥이 가장 많이 잡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데이트 다음에 아마 슈퍼 데이트지 싶은데 이 선택으로 이제 거의 이제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남성분들의 마음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4일차시니까 정리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관건 옥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영자님은 과연 영철님을 한 번 더 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왜냐? 여자 선택이기 때문에 영식님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시거든요. 이 삼각관계에선. 그래서 7화는 여성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 될 7화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꼭 보세요. 영수님 표정이 압권이